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갔고요. 이거는 사진? 네, 이건 사진입니다. 이걸 보고서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, 네. 그래서 기존 연구들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PR 부분에서는 이렇게 페인트 이펙트들을 뭐 이렇게 엣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패턴이 있다든지 이렇게 다 각각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또 그 물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이 아니라 그냥 종이로 아무렇게나 아니고 종이로의 그냥 확산을 다 계산을 했다든지 또 이런 실제 이런 페인팅 환경에서 좀 굉장히 비스코시티한 페인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연구한 논문, 또 수차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 이렇게 다 타입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전 논문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전 연구들 중에서 섞이는 거는 우리 연구실이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, 뭐 박진호 그 교수님이 하셨던 웍이라든지 혹은 또 유시영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사진의 시뮬레이션, 그리고 세모님과 했었던 이런 디퓨전 되는 효과,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 웍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물속에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섞이고 그리고 녹아서 그 시뮬레이션 되는 현상을 그 연구한 그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. 이게 지금 나중에 가서 발표할 파이널 자료는 아닌 거지? 지금 막 코멘트를 줄 필요가 있는 거야? 아니면 지금 좀 급하게 만들긴 했어요. 지금 굳이 막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네요. 그러니까 이 코멘트에 대해서 발표 자료. 예, 제가 그 전에 한 번 더 잘해서 찾아가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. 많이 부족한. 근데 뭐 조그만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발표하려면 완성되게 준비해야 되니까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지금 그걸 일일이 말하는 게 맞을지 어째서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제 논문을 시작할 때 그냥 이전의 웍이랑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 페인트를 저는 다뤄봤다는 거였어요. 제가 미대였기 때문에 실제 그림을 그려봤고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항상 봤을 때 그렇게 굳이 타입을 나누지 않아도 피그먼트랑 바인더가 섞였을 때 이게 뭐냐면 그 페인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. 이게 바인더라는 액체에 그냥 이 염료를 섞는 건데 이 염료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염료들이 있고 이거 타입에 따라서가 이제 이게 오일 타입인지 아니면은 워터 타입인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아크릴 타입인지. 그래서 이 바인더에 따라서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페인트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다 이제 아티스트들은 그 타입에 맞는 솔벤트, 그러니까 이 용해 같은 거를 넣는 거예요. 그래서 워터 타입에는 물을 섞어서 넣고 이 오일 타입에는 그냥 기름을 섞어서 넣는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사용을 하더라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솔벤트랑 페인트가 붙었을 때 그 확산이 일어나는 것이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바인더가 점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확산이 굉장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거에서 출발을 했고요.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이제 플루이디티를 얘기를 할 때 이 바인더의 속성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런 효과나 또는 이런 효과 모두 다 낼 수 있는 것이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에 관한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 페인트 시뮬레이션의 기본적인 그 시스템 오버뷰를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각 파티클을 이제 타입을 나눴어요. 바인더 타입인지 솔벤트 타입인지 타입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피그먼트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 양을 그 어트리뷰트에다가 그 값을 지정을 해서 지금 이거 자체가 이 페인트의 색상을 만들어내는 그 피그먼트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산이 일어날 때는 이게 얼마큼의 양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오버뷰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유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스코 일러스티시가 높고 그리고 또 그 솔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것 자체가 없고 물처럼 움직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다가 이 디스코 일러스티시 포스를 익스트라서 넣어줬고요. 그리고 디퓨전에서는 피그먼트가 확산이 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
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피그먼트 그 콘센트레이션을 따로 지정을 해서 디퓨전을 계산을 했고,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종이 안에다 침투가 되는데, 이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파티클이 얼마의 그 힘에 의해서 이 흡수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부분은 동그라미들이 겹쳐졌을 때, 네. 그 밑에 종이 파티클들이 겹쳐졌을 때 네. 색깔이 조금 교집합에서 밝아지는 건 사실 큰 의미 없는 거지. 네, 그거는 그냥 별로. 그렇지. 그냥 좀 일관되게 나중에는 해줘야. 아, 네, 그렇게. 왜냐하면 지금 저기 동그라미 녹색이 그찬 정도는 네. 의미하는 게 있는 거잖아. 네, 이거는 중요한 의미예요. 그런 걸로 봐서 네.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본다면 네. 밝아지는 부분은 없어도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플루이디티를 먼저 기본 메커니즘을 깔고 들어가는데, 우선 저는 그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쓰는 방법 중에서 그 오일의 방법과 라그랑지안 방법인데, 저는 SPH 라그랑지안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이 간단히 설명드리면, 이거는 이제 주변의 네이버에 의해서 그 웨이트 된 값에 의해서 이 콘텐츠가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, 또 그 중에서도 이제 PCI SPH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. 기존에는 이제 뭐 리클리 컴프레서 SPH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, 이거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떤 값을 미리 예상해놓고 거기에 오차를 계속 줄여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인데, 저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토시케이션을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, 이 식은 실은 이 밑에 이제 그 인컴프레시블 콘티티가 있는데, 이제 SPH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지는 않았지만,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PH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텀을 계산하거나 이렇게 프레셔 홀스를 계산해서 이렇게 넣고, 이거 비스코시티도 그런 식으로 넣고, 그 일라스티시도 그런 식으로 그 SPH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넣는 방법이 지금 SPH의 그 네이버 스토시케이션을 푸는 그런 방식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. 왜 굳이 가장 여기서 지금 지켜보셔야 할 부분은 맨 마지막에 일라스티시를 따로 계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.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, 이쪽이 그냥 베이직한 시뮬레이션의 움직임이에요. 그래서 베이직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툭 펴져 버린다면, 비스코시티 값만 넣었을 때는 약간 좀 댐직한 페인트 중에서도 워터 종류의 페인트가 좀 약간 베이직한데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고, 또 유화 종류의 그 페인트는 굉장히 거의 움직임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텍스처가 있는 그런 그림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양까지 모두 다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같은 식을 더 추가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의 차이를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디퓨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물리화학이란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매스 트랜스퍼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. 거기서 말하는 그 매스 트랜스퍼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는 플루이드에서는 그 벨로시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했다면, 이 매스 트랜스퍼는 이제 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농도가 얼마큼 있는가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작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그 얌전한 물에서도 잉크 한 방울이 들어갔을 때 모두 다 퍼지는 현상이 이 매스 트랜스퍼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식이고요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 식이 픽의 두 번째 식으로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이 얼마큼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식이고, 그리고 이 D는 디퓨지비티라고 해서 이 디퓨지비티의 값이 높으면 좀 더 그 확산성이 빨라지고, 그리고 이게 낮으면 당연히 좀 줄어드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식입니다. 그런데 이 식도 앞에서 말씀드린 SPH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
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좀 아이디어랑 디퓨전에서는 이게 다 상수예요. 그래서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상수여도 상관이 없고,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계산을 어떤 정량적인 측정 공간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,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좀 약간 레귤러하게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을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커버처 베이스를 해서 그 파티클 간의 커버처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그 디퓨즈 비치에 넣음으로써 좀 더 일레귤러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솔루션에 대해서도 제가 넣었는데,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앱솔루션의 단위가 없었어요. 그리고 그냥 그 종이 안에서 확산이 계산이 되고, 그리고 그 종이를 넘어가면 그냥 딱 텍스트가 되어버리는 이런 이 두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,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디퓨전을 그 페인트 안에서만,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페인트 안에서만 그 확산이 일어나고,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물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종이의 닿은 부분이 젖게 되고, 그 부분을 통해서만 흡수가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흡수를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따로 해서 이 계산을 따로 해서, 그 다음에 이 흡수가 일어난 다음에 그 종이 위에는 염력을 남고, 그리고 리퀴드는 그 안으로 흡수돼서 사라져버리는 진짜 실제의 페인트에서 보여지는 것을 제가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따로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썼는데, 그 루카스 이름을 깜빡하고 안 쓴 것 같은데, 이것도 그 루카스 식인데, 그 식은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면,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얼마큼 산투어배에 의해서 그 물이 흡수가 되는지, 혹은 그 물이 아니라 그 유체가 흡수가 되는지, 그것을 계산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있는 프레셔와 그리고 산소와 프레셔를 같이 계산을 하고,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산소압의 흡수가 되는 것은 어떤 재질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 구멍의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에 따라서 얼마큼 흡수되는 그 거리, 렌스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는데요.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 때 이런 값들을 알고, 이런 값들은 저희가 상수를 넣어줄 수 있는데, 이 그 상수와 압력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택 앵글이라고 해서 물 표면이 얼마큼 접촉했을 때 얼마큼 각을 이루는지에 대한 그런 값을 통해서 그 프레셔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제가 데모 준비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나는 걸로 하고 데모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에서 보셨던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것이고요. 보시면은 확실히 모션도 다르고 디퓨전이 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제 3D 입체 공간에서 이런 애청 페인팅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예시고요. 여기서 약간 지글지글하는 느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을까? 지글지글한 느낌이요. 이게 실은 서페이스 쪽에서 살짝 떨림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스무스하게 추출하면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렌더링 문제인 건지 기본적인 방법의 문제인 건지. 서페이스 추출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아까 같이 UI 느낌도 할 수 있지만,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은 수채화 같이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데몬스트레이션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가장 심플한 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, 네.
가사 제출하기 위해서 가사 로고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. 네. 네, 그래서 제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그 기존에는 그냥 그 딱 페인트 혹은 페인트와 페이퍼 이런 식으로 나눴다면은 저는 좀 더 그 페인트 안에 있는 구성물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리고 솔벤트라고 따로 어떤 진짜 실제 아티스트가 사용했을 법하게 이렇게 그 컴포넌트를 나눴었다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SPH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SPH 방법에다가 또 기존의 이제 비스코 일러스트라든지 그런 그 힘을 더 넣어서 좀 더 사실적으로 페인트 움직임을 구현을 했다는 점이 또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피그먼트를 따로 제가 나눴기 때문에 피그먼트만으로서 만들 수 있는 이펙트 그리고 페이퍼 위에 피그먼트만 남게 되는 그런 이펙트들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또 흡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넣었다.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여태까지는 2D 시뮬레이션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하이트 필드였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3D 시뮬레이션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연구에 리미테이션과 퓨처웍이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.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제 페이퍼의 그 텍스처라든지 그러면 흡수성 같은 것을 아직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지 못했어요. 그 텍스처 같은 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그 종이 결에 따라서 물이 디퓨전이 되거나 피그먼트가 남는 그런 효과를 더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. 그리고 또 보통 아티스트가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넣어요. 그래서 텍스처를 더 만들다거나 아니면 더 확산을 더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모델링을 그 마야 환경에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넘어서 브러쉬 인터페이스를 넣는다든지 또 액션 페인팅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3D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디텍팅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발견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연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네.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 질문 그 코멘트, 슬라이드에 예. 컴퓨팅 환경이랑 얼마큼 걸렸는지 그것도 예. 네, 알겠습니다.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. 네. 좀 그것도 좀 욕심을 내야 되는데 지금 리얼타임으로 좀 더 개발을 해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리얼타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그 걸리고. 논문에 나가 사실 그대로. 그러니까 지금 논문 프로브 해갖고 다른 결과를 뽑아버리면 안 되고. 예. 그 논문을 낸 당시에 그 환경이 이러했다. 네. 그러니까 물론 조금 고쳤더니 뭐 리얼타임 나오더라고 오케이.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해갖고 전혀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럼 거의 가깝게 리얼타임 가깝게 이미 되고 있다는 얘기야? 조금 더 하면 리얼타임 된다는 게? 좀 더 많이 하면. 다음 논문을 지금 발표하면 안 되고.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논문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 마지막에 2D에서 3D로 확장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? 좀 어떤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또 NPR 쪽에서는 굉장히 그 3D의 접근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컨트리뷰션으로 넣었습니다. 네,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